네, 반갑습니다. 자,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과 모래상자 치료의 공통점으로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이 선치료는 하나의 불교 수행의 하나이죠. 근데 그것을 치료적인, 상담적인 접근으로 시도한 방법인데요. 이 선치료는 현대사회의 정신분석적 또는 분석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통찰과 깨달음의 동일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치료적인 접근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치료는 모래상자 치료하고의 어떤 구체적인 공통점이 있을까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이 보편적인 상징으로서 전체성, 완전성, 동시성과 같은 원처의 그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죠. 음양이기의 합의를 의미하고 또 인체 내의 두 가지 생명의 원동력의 합일이라고도 보고 있고요. 천지의 합일, 남성적 요소, 여성적 요소의 합일, 즉 대극의 합일을 일컫는다. 대극의 합일의 상징성으로 원을 보통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김낙필 선생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불교에서는 또 이 원과 관련된 이론상 상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 수태산 대종사님은 종교적 심성의 상징으로 깨달음을 손수한 이후에 신앙의 대상인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제정하고 행법으로 무시선법을 제시했죠. 이 무시선법은 상시선으로 대표적인 수행법인데요. 알아차림의 어떤 그 본성에 대한 접근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의 길로 성장시키는 분별 주착이 없는 개인의 성품을 오득해서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돼서 마음의 해탈을 얻게 하는 공부다. 이렇게 무시선법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쌍은 이론쌍, 만다라상은 대극의 합일, 이론쌍이 그 원쌍의 의미를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해탈의 자유를 얻게 할 수 있는 공부의 부분으로 자성에 부합되는 하나의 신앙의 대상인 동시에 표본으로 제정해서 안내하고 있죠. 자, 모래상자 치료에서는 그 만다라상의 그 최종 목표인 자기 실현의 길 혹은 개성화 과정이라고 융은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이 그 초월적 기능으로서 모래상자 치료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적극적 명상 형태가 되는데요. 이 모래상자 치료의 기능적 측면을 보면 내담자의 정신과 육체에서 혼을 이끌어내고 이를 다시 정신과 육체에 통합시키는 치유 작업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셀프 힐링의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어떤 심리적 내용을 자연스럽게 의식화하고 또 의식으로 접근하게 하는 하나의 통로로 모래상자 치료를 언급했고요. 이것은 이제 내담자 자신이 생생하게 체험적인 창작 과정의 산물이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본래 셀프에 대한 근원적인 삶을 찾아가도록 돕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기제는 소품이라고 해서 하나의 모든 사람의 심성의 내외적인 부분에 어떤 표상을 돕는 그런 그 소품들을 통해서 적절히 투사를 통한 자기 내면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치료적 거리를 또 제공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은 또 운동 감각의 특성을 되살려서 이제 실제 모래나 물이나 소품에 그 접촉을 하는 감각적인 특성이 또 치료적 경험의 기능으로 작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모래상자 치료의 기능이 바로 적극적 명상을 초래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소품의 상징성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과 외면의 그 어떤 통합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과 모래상자 치료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린다 엘라인은 그 인터뷰 연구를 통해서 불교의 그 마음에 대한 전체성이나 알아차림과 같은 그 수양의 가르침의 요소들, 그리고 또 그의 구현과 자타불이의 인식들이 모래상자 치료 과정에서 파악된다고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래상자 치료 과정이 강력한 그 투사, 즉 소품이나 아니면 모래와 같은 부분을 통해서 강력한 투사를 통한 고통의 소멸을 초래하고, 이것은 그 건강한 자기의 실현을 지향해 가는 것과 이 불교의 마음 수양의 가르침의 요소들이 지향하는 자타불이의 인식, 이러한 그의 구현들이 같은 맥락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이죠. 또 무시선을 활용해서 집단 모래상자 치료에 적용에 관한 연구를 제가 했었는데요. 이 부분 또한 그 선법이 모래상자 치료와 함께 적용될 때 그 치료적인 수행법이 어떤 그 청소년의 문제 이해를 돕고 또 정화시키고 또 바른 자기 인식을 돕는 데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PTSD 환자 대상으로 명상을 기반으로 한 만다라 모래상자 치료 적용 연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치료 기제와 수행법을 활용해서 연습의 어떤 그 표본을 만들자면은 이제 대체로 지은 보은을 통한 보은행, 감사행으로 자기의 문제와 혹은 일상생활을 대조하기, 이렇게 해서 유무념 대조법을 통해서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을 하는 그런, 이제 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유무념 조목 정학이나 혹은 지은 배운 보은행의 이제 조목을 체크를 통해서 감사 생활을 더 촉진하고 은혜를 발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러한 것을 더 촉진하기 위한 치료적인 모래상자 기법을 통해서 그 자기의 지은을 하기 이전에 배운 한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경계를 알아차리는 이런 기제를 활용해서도 이제 보은행 대조법에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좀 더 심화하는 과정에 훈습하기가 있는데요. 이제 이 훈습을 통해서 사실은 실제적인 변화와 성장을 더 촉진하겠죠. 거기에 이제 감사 마음 일기를 통해서 기록한다면 또 이때는 되도록 이제 10개 이상의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훈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알아차림 또 자기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모래상자 치료를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소개를 하자면,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CG 융입니다. 사실 융이 사진이 조금 어둡게 나왔습니다만은, 융은 이제 자기 생애는 무의식의 자기의 정신 세계를 일생에서 의식화하는 실현하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이 사건화돼서 밖의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인격인 혹은 나의 그 무의식적인 여러 조건에 근거해서 나의 인격은 발전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를 전체로 체험하게 되더라 하는 이런 자서전에 어떤 글을 남겼죠. 자, 융은 정신 구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제일 위에는 페르조나 그리고 자아가 있는데, 자아와 페르조나는 어떤 외적 적응의 심리적인 정신의 형태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자기라고 하는 셀프의 원형이 위치해서 중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 사이에는 그림자라든지 섀도우와 또는 아니마 아니무스와 같은 그 내적인 심적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전체를 하나의 마음의 구조로 이해를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혹시 방탄소년단의 노래들을 많이 듣고 계시리라 보는데요. BTS가 최근에 이제 발표한 노래 중에 제목이 하나의 페르조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제목이 페르조나이면서 또
어떤 맵 오브 더 소울이라고 해서 이 정신 구조에 대한 융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제목화한 페르소나의 노래가 있는데요. 아마 이 방탄이 그 제작자가 그 아마 방기혁 씨라고 해서 아마 철학가 출신의 어떤 제작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타들이 이 외적 적응을 위한 가면의 뜻의 이 페르소나의 정신적인 세계에 몰입하다 보면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잃고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자기의 역할이 잘 펼쳐지거나 아니면 아주 급격히 급격하게 떨어질 때 이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해서 페르소나가 어떤 그 사회적인 역할하는 가수의 역할이 제 자기인 양 생각해서 자살에 이르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BTS가 참 이쁜 것은 그러한 자기들의 그 일상에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노래로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전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다음 제목은 아마 억눌려 있는 자기의 본성의 모습인 그림자라고 하는 섀도우라고 하는 또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융의 정신세계의 구조는 크게는 자기 혹은 셀프, 아니마 아니무스의 여성성, 남성성의 인간의 생명의 양대극적인 형태, 또 외부하고 적응하는 나로서의 페르소나, 그리고 적응하기 위해서 혹은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표현되지 않는 내적인 나, 그 그림자의 그 내용물들이, 정신적인 내용물들이 통틀어서 이 전체적인 자기의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인식하고 객관화시킬 때 어쩌면 자기를 전체로 대극에 있는 외적인 나, 내적인 나를 균형을 이뤄가면서 전체성을 지향하는 어떤 개성의 과정을 융은 개성화의 길을 이제 통해서 자기 실현의 세상이 우리는 펼친다. 그런 세상을 펼치는 삶이다. 이렇게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모래상자가 왜 나왔을까 하는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는 이제 사진인데요. 자연물이죠. 저 멀리의 바다와 흙이 모래가 만나는 지점에 이러한 부분과 또 멀리는 하늘 아래에 산이 있고 그 산에는 이제 암석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러겠죠. 또 동물도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우리 인간은 이 자연과 사물들과 모든 천지와 함께 삶의 어떤 생명을 갖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해를 한다면 여기에서 이 모래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연의 조화에서 알알이 떨어진 어떤 그 이미지를 다 품고 있는 태초의 지구가 생성했을 때부터 인간의 마음이 그때 인간이 또 함께 성장해 오면서 이 모래알에 그 선언된 인류의 선언된 내용의 이미지들이 함께 하리라. 또 물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한 상징성을 통해서 모래상자 치료는 그 구성물이 모래, 물 혹은 이러한 것의 표상물인 소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정의를 내려서 간략히 그 치료적인 작업은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모래상자 치료는 대상이 아동서부터 집단 혹은 가족 형태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활용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안정감, 통제력, 어떤 그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유능감, 인지적인 측면 또 행동 통제적인 측면에까지도 성장 경험을 돕도록 하는 치료 기제라는 겁니다. 소품을 만일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때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해서 간략히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품은 사실 내담자의 내외적 세상을 표현하는 어떠한 표상물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종류도 다양해서요. 어떤 종교적 영적 피규어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 상징물을 통해서 자신의 내적인 표현하지 못한 혹은 억압되어 있던 어떤 마음의 갈등의 내용물이라든지 혹은 얘기하고 싶은
이 내용물들을 이러한 소품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투사해서 표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를 초월해서도 이렇게 십자가서부터 또 부처, 또 피라밋까지 준비를 한다면 그 종류는 영역별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사람의 영역에서는 가족 구성 형태의 어떤 소품들이라든지 또 뭐 아기, 그리고 이제 주로 부부 커플에 대한 어떤 그 상담을 하게 될 때 이제 신랑 신부, 또 직업군에 대한 부분에 어떤 상징성을 가리키는 소방관, 경찰관, 또 건축 종사자, 또 군인, 뭐 비행사 이런 분들도 이런 소품도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동물에 있어서는 이제 다양하죠. 공룡, 오래된 공룡도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사자, 기린, 얼룩말, 코끼리.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이제 상담을 시작할 때 부모에 대해서 여기에 소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대체로 엄마를 공룡으로 한다든지 아빠를 사자로 한다든지 이렇게 소품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적 어떤 그 분노 감정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죠. 혹은 뱀, 그리고 저 바다 깊이 사는 거북이 등과 같은 동물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미처 아직 내적인 자기의 감정을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이끌어내는데 이런 소품이 그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 가정용품도 좋겠습니다. 가구에서부터 맥주병 혹은 우편함, 또 성모 마리아 상서부터 작은 거울들, 이런 거울들을 통해서도 자기의 문제를 비춰서 혹은 투사해서 가족의 문제를 얘기를 또 시작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풍경과 관련된 부분이 소원을 비는 뭐 우물이라든지 또 성, 요새, 이런 태고 쪽의 인디안 뭐 천막집이라든지 이런 소품들을 준비했을 때 내가 이야기하기에는 고통스러운 어떤 그 감정의 표출을 소품을 통해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챙기고 하기 이전에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그 갈등 상황을 상징물을 통해서 토로하기 시작하는 그런 통로가 모래상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된 어떤 내용물로부터 시작해서 미처 그 의식 생활의 어떤 정신적인 그 자기의 그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나도 모르는 내 저 밑면에 억압되어 있던 그런 정신 세계를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이제 기제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또 울타리와 표지판이라든지 뭐 여기에는 울타리와 보물상자, 대포, 깃발 이제 이런 것들도 만일에 있다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교통편은 주로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 어떤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거나 혹은 표출되지 않았던 관계 문제를 할 때 대체로 교통편의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소품에서 그 세트 체크리스트는 자연 재료, 상상의 물건, 뭐 건물 이렇게 이제 나눠서 간략히 소개를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는데요. 지금과 같이 돌멩이 같은 것도 좋은 소품이 됩니다. 돌멩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아주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그 내담자 본인의 이야기에 집중을 해서 따라가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 마법사, 요정 아주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마법사를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자기의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어떤 소원에 대한 부분을 이런 소품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거나 혹은 에너지 자원을 끌어내기도 하고 또 의지처로서의 활용을 통해서 일어서기도 합니다. 자기 셀프를 세울 때 혹은 손상된 자아의 회복을 위해서 마법사나 요정 같은 부분은 아주 필요한 소품이 되겠습니다. 건물도 집이나 학교 혹은 뭐 등대와 같이 바닷가에서 길 잃은 배 혹은 멀리서 여행을 오면서 정착지가 어딜지 목표 지향적일 때 이런 소품도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자살 예방에 대한 종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우리는 그 모래상자 기제를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 상자를 활용하는 간략한 이제 방법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래상자 치료는 상담을 위한 기제입니다. 하고 싶은 만큼의 소품을 이용해서 모래에서 장면을 만들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 준비된 소품이 없다면 그림을 그려서 또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글씨로 이름을 명명해서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상자에 꾸며보도록 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어떤 생활에 자신이 모습이 떠오르는지, 또 이 갈등이 해결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자살과 같은 위기의 어떤 그 억압된 심정을 밖으로 의식화시키는, 표출시키는, 객관화되는 그러한 이제 치료 방법인데요. 제일 중요한 점은 모든 표현이 다 이 모래상자 안에서는 표출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수용의 자세에서 가장 큰 것은 이러한 허용되는 느낌을 받을 때 차마 누구에게도 죽겠다라는 어떤 그 계획을 얘기 못하고 있었을 때 여기에서 자살 계획에 대한 자기의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된다는 점의 부분에서 이제 명심해야 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밖에 조금 더 필요한 공부는 또 기회가 있으면 실습을 통해서 익힐 수 있겠습니다. 한 사례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가족 상담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 은혜 상담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도와준 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학교에서 아주 왕따 문제로 그 모바일의 문자 폭력으로 시달려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이 내담자아이는 그 죽고 싶다라는 위기감에 처해서 맨날 그 카드칼로 팔을 자해 행위를 계속 수십 번 이제 행하다가 그 부모가 급기야 이제 부부 싸움까지 이루고 또 이혼까지 가는 어떤 위기 상황이 돼서 상담에 임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처음에 이 가족이 왔을 때는 서로 말도 뭐 안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그 분노 감정으로 한 자리에 앉아 있기가 굉장히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생과 그 부모를 각각 4회씩 이제 진행을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 생활의 그 부분에 유무념 대조표도 했지만 처음에 실시한 것은 자기의 표현입니다. 억압되어 있는 자기 감정의 표출을 모래상자 그 기제를 통해서 충분히 자신이 허용되고 수용되는 측면의 표출을 이제 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자기 존재감에 대한 존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원래 자기 모습은 어땠는데 지금과 같은 이러한 자기의 감정을 초래했는지, 이런 것을 차차 알아차려가는 그리고 그 부분에 변환돼 가는 과정에서 유무념 대조표와 감사행을 함께 실시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자기의 원래 마음을 회복을 하는데 현재 그 죽고 싶은 그 분노 감정, 또 친구하고의 관계에서의 스스로의 자기가 보완해야 될 점들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불안과 분노의 표현됨이 정화되는 순간 원래 자기의 그 캄다운된 그 모범생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그 표현력이 증가됨으로 해서 이제 자존감을 회복을 했죠. 그래서 친구하고의 관계에서도 관계 회복에 이제 노력할 수 있었고, 또 부부 관계도 그래서 아이가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을 함께 지지하면서 부부 관계도 개선되었다는 이제 이런 지금 은혜 상담적인 접근에서의 긍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우리는 이제 자살과 관련돼서는
가족의 문제에서의 가족 간의 관계 상실의 부분에 기초한 어떤 사례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 예를 들면 이제 경제의 그 상황에서의 상실감, 혹은 그로 인해서 이제 자존감의 상처, 그리고 지지받지 못하는 어떤 주변과의 관계에서의 단절, 그리고 일상적인 어떤 생활 서비스의 지원이 없는 상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저희가 같이 정보 수집을 통해서 이 내담자를 도와주는데 치료적인 효과를 더 발휘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 아이는 그래서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격적인 상황에서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모래 속에 자신을 숨기고 사라지는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극단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래상자 치료 기제는 사실 우리가 알아차림과 같은 부분의 어떤 무시선적인 내가 현재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차리게 하는데 크게 함께하는 치료적인 방법이고 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학습이 된다면 활용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